네, 안녕하세요. KDI 경제전망실 김준영 동양총괄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현안은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입니다. 먼저 문제제기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투자 대비 순해외 투자의 비중이 2000년대 0%대에서 최근 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흐름 자체는 수익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생 변수라는 점에서 순해외 투자 확대 이면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순해외 투자의 증가를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거시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국민소득 구성의 측면에서 해외 투자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측면에서 GDP와 소득 수지로 구성이 됩니다. GDP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고요. 소득 수지는 경상수지의 한 항목으로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차감한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국민소득은 결국에는 소비와 투자로 처분이 될 것인데요. 소비는 모두 국내에서 사용되지만 투자는 국내 투자와 순해외 투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해외 투자라고 함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차감한 것으로 자본이 얼마나 밖으로 빠져나갔는지 자본 순유출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해외 투자는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국내 투자를 차감한 것이라는 점에서 순해외 투자는 경상수지와 회계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스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소득 대비 투자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구성 측면에서는 국내 투자에서 해외 투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 투자의 비중이 2000년대 0.7%에서 최근에는 4.1%로 약 6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4페이지에서는 순해외 투자 증가의 요인과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성에 의해서 많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본 수익성이라 함은 단위 자본 생산 기여도로 결정될 것인데요. 이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그리고 자본이 적게 투입되어서 자본이 더 희소해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살펴봤을 때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 노동 투입 증가세가 완만하게 하락해온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세는 빠른 속도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생산성의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익률이 빠르게 역전되는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성 둔화가 국내 투자 둔화에 따라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경우 거시경제적 영향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기락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고에서는 생산성, 즉 총 요소 생산성이 0.1% 하락하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였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최근 10년 평균인 0.65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둔화시키고 국내 자본 스톡을 감소시켜서 GDP를 최대 0.15%까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0.1% 하락하게 된다면 기업은 이에 대응해서 국내 투자를 축소시키고 그 결과 국내의 자본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순대외 자산은 동일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과 국내 자본 스톡 감소의 영향으로 총 0.15% 감소해서 생산성 0.1%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전환은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소득은 생산성이 둔화되고 국내 자본 스톡이 감소하면서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요. 국내 자본소득은 국내 자본량, 자본 스톡이 감소하게 되면서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과 국내 자본소득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본소득이 이에 맞물려 확대됨으로써 국내 자본소득의 감세를 상쇄시키고 전체적으로는 자본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자본 같은 경우는 국가 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노동은 국가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했을 때 노동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제약돼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둔화가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 주체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생산성 충격이 GDP, 해외 투자, 소득 분배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해외 투자 증가의 국민소득 구성에 대한 함의, 거시경제적 함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20년도 시차를 두고 인구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와 함께 생산성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본은 생산성 증가세가 1965년 3% 내외에서 2004년 0% 정도까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85년에서 2024년 사이에 유사한 하락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국내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이고 과거 일본과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구조와 생산성의 유사성은 대내외 투자 전환, 소득 원천 변화 등을 이해하는 데 과거 일본의 경험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7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수익률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해외 투자, 순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처럼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된 결과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GDP가 국내 지출보다 작아지면서 그 격차인 순수출이 2010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해 GDP의 6% 수준이 막대한 소득 수지 흑자가 발생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과거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 중 소득수지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순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왼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해외 투자가 누적되면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순대외 자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함께 국내 투자 수익률에 비해 해외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면서 소득 수치가 2010년대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원천에서 소득 수지 비중이 2000년대 마이너스 0.7%에서 2024년 1.2%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함께 GDP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만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도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투입 둔화도 국내 자본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순해외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국내 자본량도 함께 감소시킴으로써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증폭될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 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서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 투자로의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 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망한 혁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 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의 해외 투자로의 전환은 국내 생산성 둔화의 결과이고 이와 함께 국민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방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자체로 나쁘다, 그 자체를 제약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가 순해외 투자, 순자본 유출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좀 그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아마 2페이지 쪽에 있긴 한데요. 우리가 경상수지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수지라는 것을 좀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가계부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 소득과 지출을 이렇게 적을 텐데 소득에는 이제 GDP, 소득 수지 이렇게 적을 것이고 이제 지출에는 소비 그리고 국내 투자 이렇게 적으면 이제 나머지가 경상수지가 됩니다. 나머지가 경상수지이자 해외 투자이고 또 바꿔 말하면 이 자금이 이제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자본 순유출 이렇게 동일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경상수지 흑자 이면에 그 생산성 둔화 이것이 있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생산성 둔화의 일종의 그 증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산성에 좀 더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